안녕하세요. 이번에는 CGV 2025년 SVIP를 위한 스페셜 기프트 신청 안내 문자가 와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 문자를 받은 건 이번 주 화요일 23일 25년 12월 23일 화요일 오후 3시 25분 찍혀 있네요. 그러니까 2025년 SVIP 등급 조건을 달성해서 주는 선물인데 그거를 12월 연말 한 10일 정도 남기고 준 거예요. 10일도 안 되지 않나? 8일, 9일? 빡빡하죠? 심지어 여기 설명 보면 12월 31일 수요일 마감한대요. 이렇게 빡빡하게 가장 돈을 많이 쓰는 SVIP를 위한 선물인데 그걸 한 9일, 10일 만에 야, 너 빨리 신청해. 신청 안 하면 그냥 사라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그리고 그마저도 26년 1월 15일 목요일 이후에 준대요. 이게 뭐 하는 걸까요? 25년의 등급을 달성한 SVIP 회원들을 위해서 주는 건데 그걸 26년에 준대요. 신청 기간은 빡빡한데 그 신청 기간보다 더 긴 시간 이후에 마감 보름 이후에 쿠폰을 준대요. 세상에. SVIP로 함께 해주신 9년 CGV의 전설로 남은 고객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했대요. 존경과 감사의 의미로 담은 게 신청 방식이며 시간이며 마감 일자며 이걸 이런 식으로 하나요? 이건 그냥 엿먹이는 거 아닌가요? 무료 관람권 좋죠. 좋아요. 좋은데 그걸 주는 방식이 과정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자, CGV 앱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보면 스페셜 기프트 들어가 보죠. 자, 2025년 CGV SVIP 스페셜 기프트. 올해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CGV와 영화를 사랑해주신 SVIP 고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이게 매년 영화 관련해서 뭔 선물을 줘야 되느냐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도 몇 번 이야기하긴 했는데 예전에 3D 안경도 줬었고 필름 조각도 줬었고 뭐 이것저것 줬었는데 그렇게 이것저것 주다 보니까 이제 마땅히 줄 만한 선물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걸 또 주긴 또 그렇고 그러면서 돈은 아끼고 싶고 그러면 이제 남는 건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관람권. 이게 제일 만만하죠. 물리적으로 배송해야 될 것도 없고 그냥 전산으로 입력만 하면 그만이잖아요. 정말 편하죠. 그리고 어떻게든 극장을 한번 찾게 해서 소비를 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관람권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적 가치는 가치대로 있으면서 지급 방식 편하고 사람들 와서 오며 가며 가서 받지 않아도 되고 택배비 배송 없어도 되고 물리적으로 뭐 상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2025년 1월에서 12월에 SVIP로 선정된 전 고객 대상이고 하단 응모하기 타입 선택 그래요. 그거를 25년 12월 31일 수요일까지 신청을 해야 주는 거고요. 신청 안 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스크린엑스가 요즘 얼마나 하죠? 한 22,000원? 24,000원 정도 하나요? 그거 두 장과 일반 관람권 2매. 개인적으로 일반 관람권 한 10,000원 정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조가 딱 10,000원이죠. 그리고 가끔 그냥 온라인에 G마켓 옥션 같은 데에서 판매하는 CGV 관람권 그게 한 10,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쌀 때는 8,000원, 9,000원도 하는데 요즘 물가가 계속 올라서 거의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꽤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람권도 가치는 한 10,000원 정도 합치면 뭐 2만원, 2만원 그리고 만원, 만원 해서 한 6만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현금성 가치 그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가봤던 CGV 왕십리점에 리뉴얼된 스크린 X관 기존 왕십리 8관을 일반 2D 영화 상영하는 8관을 스크린 X관으로 바꿔서 리클라이너도 설치하고 돌비 애트모스 음향 시설 설치하고 그래서 상당히 만족했어요. 주토피아 2를 왕십리 스크린 X관에서 봤는데 리클라이너 의자 상당히 좋았고 음향도 좋았고 저는 정말 많이 만족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스크린 X로 선택하겠습니다. 4DX는 한 10년 전쯤 매드맥스라든가 그래비티, 어벤져스 1편 뭐 그런 영화, 인터스텔라라든가 그런 영화를 볼 때는 괜찮긴 한데 대부분 영화에서 4DX 저는 되게 몰입에 오히려 방해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영화를 관람하러 간 거지 놀이공원에 간 게 아니니까요. 놀이기구를 즐기러 간 게 아니라 영화 자체에 몰입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의자가 흔들리는 거, 바람이 불고 물이 튀고 심지어 그 섬광이나 불빛이 영화 속에서 번쩍거리면 실제 극장 안에서도 불이 번쩍번쩍거려요. 그게 되게 거슬려요. 진짜 다른 거, 의자 흔들리는 거, 바람 부는 거, 물 튀는 거 다 참고 괜찮아요. 그것까지 진짜 인정할 수 있는데
섬광 번쩍이는 건 진짜 너무 거슬려요. 그 불빛이 마치 극장에서 만나는 진상들, 반딧불이 그 진상들처럼 영화 관람을, 몰입을 심하게 방해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4DX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바타 1,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아바타 최근에 이제 3까지 나왔죠. 1, 2, 3 중에 저는 그래도 아직도 아바타 1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더 발전해서 볼거리가 다양하든 말든 어쨌든 간에 저는 아바타 1편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바타 1편조차도 저는 4DX로는 딱히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대단한 영화지만 아이맥스로 봤으면 봤지 4DX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그냥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아이맥스, 스크린X, 그 다음 4DX. 정말 없을 때는 영화를 꼭 봐야겠는데 다 매진이다. 근데 특별관에 자리가 있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4DX를 고르는 거죠. 그런 면이고, 자, 응모 관련 유의사항 A타입 또는 B타입 중 하나만 선택 가능. 그래요. 구구절절한 설명. 쿠폰 사용 기한은 26년 12월 31일까지. 다행히 1년 내에 쓸 수 있도록 하네요. 정확히 따지면 1년도 안 되는 거죠. 1월 15일. 보름이 짧아요. 그럴 거면 보름을 늦게 줄 거면 사용 기한도 27년 1월 15일까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1월 14일, 1월 14일이면 되겠네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죠. 그냥 자기들 편하게만. 적용 불가사항, 컬처데이, 특별 회차, 일부 상영 시간 제외, 기획전 및 특별 행사 프로그램, 아트하우스관 적용 불가. 이건 넘어가죠. 자, 응모하기로 A타입 스크린X 2장, 일반 2D 2장 고르겠습니다. 응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뒤로 가서 생각난 김에 여기 나만의 엔딩 크레딧을 확인해 보세요. 여기도 들어가 볼게요. 마이 엔딩 크레딧 2025년 디렉터 자기 아이디 나오고 영화를 본 시간 전체 시간 나오고 누구랑 같이 봤는지 총 몇 명인지 인원 세주고 자주 가는 극장 표기해주고 첫 영화 25년 첫 영화가 나야 문이었네요. 세상에. 그리고 영화 처음 본 날 25년 1월 1일 제가 새해 첫날부터 영화를 봤었네요. 그 다음에 엔딩씬 2025년에 마지막으로 본 영화 윗집 사람들 2025년에 마지막으로 본 영화 하정우 감독의 윗집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12월 18일이라고 써있고 요 몇 년간 꾸준히 이런 비슷한 걸 해왔는데 개인적으로 정리가 가장 깔끔하고 무난해 보이네요. 개인정보는 안 나오면서 무난하게 그냥 정리만 잘해주는 요즘에 이런 걸 많이 봐요. 리캡이라고 하나요? 연말정산? 뭐 이런 거 하듯이 정산을 해주는데 유튜브도 있고 디스코드에서도 봤고 또 온갖 게임이면 게임 온라인 사이트면 사이트에서 이런 한 해를 돌아보는 그동안 기록을 정리해서 모아서 보여주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회사들이 이런 걸 굳이 왜 하는 거지? 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굳이 서버 비용이랑 데이터를 써가면서 이런 정보, 리캡이라고 해서 약자로 리캐피툴레이션? 제가 영어는 잘 못해서 어쨌든 리캡이라는 게 개요, 요약, 정리라는 걸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드라마 보면 지난 이야기 하면서 previously on 땡땡이라고 나오면서 지난 이야기 보여주죠. 이런 걸 리캡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방송 용어로. 그리고 IT 용어, 플랫폼 용어로는 사용자의 활동 기록, 시청 시간, 방송 횟수, 좋아요 등 이런 걸 분석해서 이번 주 혹은 올 한 해 당신은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이런 걸 요약해서 보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고 해요. 그러면 많은 회사들이 이런 걸 돈 써가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 뭘까요? 이게 일종의 성적표이자 응원 메시지 그런 거라고 합니다. 성취감을 자극하고 또 이탈을 방지한다고 해요. 이번 주에 당신이 어떤 걸 받고 또 얼마나 받고 얼마나 즐겨왔고 뭐 그런 걸 알려주면서 성취감을 자극한대요. 이런 게 게임에서는 특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탈 방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치화해서 보여주면서 여기에 좀 더 몰입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의 충성도 강화, 트위치나 유튜브 뮤직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우리는 당신의 취향을 이만큼 잘 알고 있다. 이런 걸 과시하면서 친밀감을 표시하고 그리고 애착을 형성하고 추억도 소환하고 그런 걸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공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네요. 사람들이 이런 리캡, 요약된 이런 결과를 보면서 아, 내가 상위 1% 이용자다? 그리고 내가 지난 1년 동안 게임을 500시간, 1000시간? 이렇게나 많이 했다고? 내가 좀 자부심을 느껴도 되겠네? 그런 자랑거리, 그런 걸로 만들어주고 표기를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사용자 스스로 이런 결과를 공유하거나 SNS에 올리거나 그러면서 회사들이 돈 한 푼 안 쓰고
돈을 적게 쓰면서 엄청난 광고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스포티파이도 이런 걸 한다고 해요. 제가 한 번밖에 안 써봐서 연말결산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왜 돈을 써서, 데이터를 써서, 시간과 예산을 써서 이런 걸 만들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이득이래요. 이미 서버에 제가 활동했던 기록, 그런 게 다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그냥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서버에 제 개인정보가, 사용 기록이 얼마나 했는지, 어떤 걸 했는지, 어떤 업적을 쌓았는지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케팅 비용에서는 저렴하게 먹히는 거죠. 정리하자면 우리 회사에서는 당신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알고 있고, 또 관심 가지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이 기록에 만족을 하면 만족을 하는 대로, 혹은 더 필요하면 이거보다 더 써보세요, 더 즐겨보세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볼거리면서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싶어 정도였는데, 이런 걸 알고 나니까 기분이 좀 묘하네요. 다시 요거 내용으로 돌아오면, 보면 140편을 영화를 봤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영화는 140편이고 같은 걸 또 봐서 그런가 179편의 테이크라고 써있네요. 모두 다 표기가 되진 않아요. 일단은 순서대로만 나온 건가?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영화들이 표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설명을 좀 읽어볼게요. 2025년이 끝나갑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나요? CGV는 여러분이 머무른 장면 하나하나를 조용히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삶의 깊은 영감과 감동으로 다가갔기를 바라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엔딩 크레딧에 당신의 이름과 추억을 새겨드립니다. 2025년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엔딩 크레딧에 새기고 싶은 말을 입력해주세요. 아, 여기다가 이렇게 쓰라고? 아, 그래서 깜빡이었구나. 저는 화면이 깜빡깜빡거리길래 왜 그러나 했는데, 테마를 바꿀 수도 있네요. 테마를 바꾸면 글씨체도 약간씩 바뀌고요. 개인적으로 녹색을 좋아해서 이게 괜찮네요. 그 다음에 2025년 CGV 연말 시상식 안내,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자리를 지킨 당신을 위한 쿠키 이벤트, 추첨을 통해 10명, 총 80명, 관람권 12장을 준다고 하고, 엔딩 크레딧 굿즈 패키지, 부문별 10명, 총 80명 준다고 합니다. 이게 좀 의아한 게, 결과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주면 되는데 내가 응모를 해야 돼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가장 자신 있는 부문을 골라 노미네이트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눌러야 되는 거예요. 최다 러닝타임상, 최다 출연상, 최다 촬영상, 과몰입상, 인기상, 엔딩상, 미술상, 홍보상. 까다롭네요. 근데 이게 부문별 상위 10명을 주는 게 아니라 추첨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딜 응모해도 사실 별 차이가 없긴 하겠네요. 확인하세요. 내가 본 영화 관람 이력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12월 말까지 관람 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디렉터는 닉네임이고, 러닝타임, 관람한 영화들의 러닝타임의 총합, 그 다음에 위드, 동반 관람 인원의 총합, 로케이션, 가장 많이 방문한 극장, 오프닝씬, 처음 관람 영화, 맞네요. 크랭크인, 처음으로 관람한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처음 관람한 날짜가 언제인지, 마지막으로 관람한 영화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관람한 날짜가 언제인지, 그리고 총 N편의 등장 영화, 관람한 영화의 가지수, 그러니까 서로 다른 영화고, 그리고 N편의 테이크, 총 관람 횟수로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캐스트, 1월 1일부터 최대 20개의 영화 순차 나열, 그렇다고 하네요. 디렉터스 코멘트 영역에서는 직접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감독명을 수정하고 싶으면 프로필에서 닉네임을 변경해 주세요. 자, 연말 시상식 이벤트. 이거는 구글 폼을 통해 접수 가능하고, 부문별 중복 없이 당첨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가장 자신 있는 부문 1개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 최대한 연말까지 영화를 본 다음에 응모해야겠네요. 한 편이라도 더 추가해야죠. 그죠? 아무래도 그게 낫겠죠? 근데 그러다가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응모 날짜 1월 4일까지니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경품 안내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추첨이긴 한데 상위 기록 보유자를 선정하는 게 맞네요. 그러면 그걸 추첨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러면 그냥 상위 사용자 기록 나오는 대로 그냥 주면 되잖아요. 이걸 왜 응모를 해야 돼? 동일한 기록을 보유한 인원이 다수일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관람권 상세 내용은 문자를 확인해 주세요. 그래요? 밑에는 뭐 구구절절한 내용이 있고, 어쨌든 상위 기록 보유자를 준다. 해당 항목에 응모했더라도 나보다 더 많이, 수치가 더 많은 사람 잘라서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헷갈리는 게,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응모해서 뭘 받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아요? 어렵네요. 총 관람 영화 수, 관람 횟수 순. 이게 어려운 게,
예를 들어 회사에서 사무실 직원 한 명이 자기 계정으로 결제하고 카드만 법인카드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서 걸러내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말도 안 되게 막 1000편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극장에서 1000편을 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제가 정말 많이 봤을 때 1년에 300편 정도 봤습니다. 진짜 극장에서 산다고 생각했을 때 하루 평균 2개, 많을 때는 막 3개씩 보면서도 그게 쌓여서 1년에 300편이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많이 보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이런 그 연말 결산할 때요. 700, 800, 뭐 1000편 이렇게도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딱 그 기업에서 왕창 결제해서 단체로 보거나 아니면 대리구매 있죠. 표 맡아서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말이 양도지 그냥 판매죠. 그러니까 되파리들이 그런 짓을 해서 이런 목록에 올라가요. 사람이 실관람으로 700편, 800편, 뭐 1000편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결제만 하는 거지. 그 말은 되파리 했다는 거죠. 되파리 했거나 영혼만 보냈거나. 그런 면에서 그런 사람들이랑 경쟁을 하는 게 공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되나, 어떤 걸 응모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네요. 이건 좀 고민을 해보고 좀 나중에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둘러본 것 같고, CGV 관련해서 연말 결산 하면서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26년 SVIP한테는 과연 어떤 선물을 줄지, 어떻게 지급할지 또 벌써부터 나쁜 의미로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더 기분 나쁘게 할지 걱정이 됩니다. CGV 2025년 엔딩 크레딧 요거 이벤트 응모하는 거 있는데, 오늘 26년 1월 1일이고 어제인 25년 12월 31일까지 마지막 집계된 관람 편수 보면 142편이고 횟수는 183회 봤고요. 구구절절 있고 내용은 저번에 둘러봤었고, 골치가 아픈데 이게 커뮤니티를 보니까 시사회 관람한 사람들은 여기 같이 본 사람이 2,000명, 막 4,000명 그렇게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집계가 공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시스템이 그걸 하나하나 제대로 깔끔하게 걸러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뭘 응모해도 당첨될 거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추첨, 단순 추첨이 아니라 상위 관람자, 그러니까 보다 많이 본 사람 이런 걸로 그냥 숫자를 다 잘라버리니까 일반 개인이 140편 뭐 이런 횟수 봤으면 정말 많은 거거든요. 근데 혼자서 회사 사람들 뭐 친구들 거 다 같이 결제해주는 그런 사람, 총대 매는 사람, 총무 이런 일 하는 사람이 결제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사람 거는 그냥 많이 더 쌓이겠죠. 그런 사람 거 이길 수가 없고, 그리고 극장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 되파리가 있어요. 굿즈 되파리. 그런 사람들 영화 자체가 비싼데 그 굿즈를 다 받아서 되파리를 하더라고요. TTT라든가 포스터라든가 그런 거 되파리를 해서 그게 남나 봐요. 그게 이득이 되는 건가 싶은데 사람들은 그런 걸 하더라고요. 심지어 보면 당근에서 봤는데 아직 개봉도 안 한 영화를 나 이거 이날 받아서 팔겠다라고 미리 올려놔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최소한 받은 다음에 찍어서 올리든가. 영화가 개봉하기도 전인데 이런 이벤트 있어서 내가 이 영화 보고 포스터 받을 거거든. 그러니까 너한테 포스터 팔게. 미리 연락해. 라고 중고장터에 거래 글을 올리더라고요. 되파리들이. 중고장터에 글을 올리더라고요. 되파리들이.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사람들을 이런 이벤트에서 경쟁으로 이기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미네이트 눌러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12월 31일까지 집계를 하니까 다음 해 1월 4일까지 이벤트를 응모할 수가 있고, 관람한 영화 수가 많은 거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맨 위 러닝타임이나 출연상이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연 편수가 많으면 러닝타임도 당연히 늘어나잖아요. 커뮤니티에서는 막 5만 분짜리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차피 못 이기고 그냥 적당히 찍어 놓을게요. 파일 이미지를 제출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CGV 앱에서 시스템으로 하면 되는데 왜 별도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여기를 스크린샷을 찍어서 보내야 돼요. 그게 좀 이상하네요. 응모해놨고 안타깝게도 뭐 당연하게도 당첨은 안 됐습니다. 경쟁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되파리들, 그걸로 실적 쌓는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경쟁이 애초에 공정하지 않고 택도 없었어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